네, 대표님과 함께 먼저 시장 분위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 할 텐데요. 최근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노하우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 상당히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와 따라오는 부대복리시설, 상가들 이런 것들이 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상가 쪽에 대한 프리미엄도 상당히 기대가 높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일단 임대 사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렇죠? 시세 차익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월세 수익으로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노후 대비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우리 생활비를 쓰겠다라는 얘기죠. 월세를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뭐 적금을 붓고 은행에 이자를 따먹고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노후 대비 준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월세를 가지고 생활비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앞으로는 눈여겨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정기예금 금리, 그쵸?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의 금리 1군 얘기로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이상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하면은 글쎄요 4점 한 후반대 정도에서 한 5%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월세는 기본이고요. 기본이죠. 그래 놓고 뭐까지 보냐면 시세차익, 즉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노리고 있다. 솔직히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월세는 나중 문제고요. 얘는 나중 문제고 일단 상가를 가지고 피를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월세하고 시세 차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동시에 공략하는 그런 작전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월세는 월세, 차익은 차익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불리는데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남의 돈을 조금 끌어와서 좀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많이 투자에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시죠. 일단 매매가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보고요. 매매가 1억짜리 뭐 작은 뭐 조그만 원룸의 오피스텔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그만 부동산인데 대출을 안 받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죠. 그러면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게 되면 1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내 실투자금은 9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1년 수익은 50만 원이 12달이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1년에 6.6%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매매가 똑같이 1억짜리인데 보증금은 똑같죠. 같은 물건인데 1,000에 50만 원 같죠. 근데 대출을 최대한 60%를 받는 거예요. 6천. 요즘에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게 3.5% 금리를 계산을 해보고요. 뭐 4%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3.5%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에 대해서 3.5%면 1년에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실투자 금액은 매매가 1억에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도 일단 빼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 돈은.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년 수익은 6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제외해야 되다 보니까 3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달로 따져봐야 3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연수익률로 따지면 13%가 됩니다. 즉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작은 자본이지만 월세 수익이 수익률이 거의 뭐 2배 정도까지
뭐 맥시멈 2배까지 아닙니다만 2배 근처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출 효과라든가 레버리지 효과라든가 지렛대 효과라든가 작은 자본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하나를 더 보죠. 여태까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변수가 좀 있을 텐데요. 2015년도 7월이라면 벌써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3년 정도 가까이 지났습니다. 2015년도 7월 22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죠. 그 내용은 뭐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제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16년도 2월 달, 지방은 16년도 5월 달부터 시행을 했죠. 다만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 그 내용도 있었지만 그 내용 바로 밑에 뭐가 있었냐면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은 택지, 신규 택지를 지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금액대가 민간 아파트 금액대가 막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살짝 묻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원리금, 원금이라고 그러죠. 원금을 균등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미 연준에서부터 해서 2.75에서 한 3%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5%죠. 2006년도, 2007년도 한 1, 4분기, 2, 4분기 정도까지 해서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훨씬 더 금리가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편차가 얼마였었냐? 0.75%입니다. 0.75%. 0.75% 차이가 나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조금 더 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0.75%까지는 벌어질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3% 정도까지 맥시멈 인상을 한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실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최소한 0.75는 아니더라도 0.5% 정도 갭까지는 저희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정도까지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은 2.5%까지는 상승을 해야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1.5%니까 말이죠. 1% 정도는 더 상승해야 돼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3.5% 지금 대출이자의 문제가 아니고 4.5% 이상, 5% 이상도 충분히 앞으로는 지금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한 1, 2년 내에는 분명히 상승하리라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죠. 제한이 되죠. 요번에 뭐 DTI라든가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이제는 용어조차도 너무 어려운 은행 대출 쪽에 압박들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말이죠. 대출 한도도 보통 40%에서 맥시멈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한 60% 정도밖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대출 대상도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명의로 뭘 사놓고 대출도 그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대 간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대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꽉 막혔다. 이런 것들도 수익형 부동산에 임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매물하고 같은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1억이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는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대출이 6천만 원 가까이가 돼서 뭡니까? 13%까지 아까 나왔었잖아요. 대출 이용해서. 근데 한도가 말이에요. 40%로 딱 줄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건 똑같은데 말이죠. 대출 한도가 4천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자도 아무래도 좀 줄겠죠? 140만 원. 실투자금은 조금 올라갑니다. 2천만 원을 덜 받았으니까 3천에서 2천만 원 추가되니까 5천만 원 정도. 그죠? 1년의 수익은 조금 늘었지만 실투자 금액이 5천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9.2%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 두 번째,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매물인데 말이죠.
대출도 똑같이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210만 원, 3.5% 계산했을 때가 아니고 270만 원, 4.5%로 1%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면 실투자 금액은 같습니다만 1년의 수익이 줄죠.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수익률도 13에서 11%로 줍니다. 또 하나,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습니다. 대출 6천만 원 받았어요. 그동안 210만 원만 냈어요. 근데 문제가 21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만 6천만 원에 대해서 아무리 장기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30년짜리, 360개월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 199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나 원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내야 돼요. 장기간으로 빌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똑같죠. 어차피 빌린 금액이 같으니까 말이죠. 근데 1년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200만 원 가까이 줄어요. 그러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수익률이 13%였다가 6.3%로 반토막으로 훅 떨어집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덩달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월세가 상승해야 매매가도 상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월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월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심지어 지금 뭐 이를테면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원룸 오피스텔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죠. 18,000개 가까이가 공급이 됐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다 예상하신 거잖아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에서 70.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70에서 75.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47만 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빨리 놓으려면 1,000에 45만 원 놓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아까 뭐예요? 고정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아예 진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수익률. 수익률 좋은 얘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니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보단 말이죠. 절대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즉 내가 한 달에 노후 대비를 하는데 월 300이 필요하다. 월 500이 필요하다. 또 사람에 따라서 월 700, 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따지셔야 돼요. 수익률로만 들어가시면은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상가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죠. 왜? 수익률이 2%대니까 말이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움직이시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상가 호수별로 구분 상가별로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건물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건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꼬마 빌딩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꼬마 빌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다른 메리트보다도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관리비까지도 집주인이 받아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리비도 수익률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 신경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관리비까지 워낙 수익률이 빡빡하다 보니까 관리비까지도 수익률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새 거가 아니다라는 부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새 거 쪽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계산을 할 때 말이에요. 다 대출 활용해라. 뭐 은행에서 영업대로 나오신 분들도 아닌데 대출 얘기 나오는데요. 대출 없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대출 없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대출 없이 월세가 많이 나오는 물건이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껌 먹고 알 먹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죠. 물론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과욕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월세면 월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자세가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차익을 보실 분들은 아예 수익형 부동산 하지 마시고 차익형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일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